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슈르의 평생투자 슈르입니다. 이번 주는 한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한 5.5% 정도 내렸고 코스닥은 뭐 그것보다 더 많이 내렸고요. 제가 지난주에 뭐 한국 주식이 좋다 막 이런 얘기 했는데 한국 주식도 별 수가 없네요. 미국 주식은 이번 주에는 별로 안 내렸죠. 금요일에 좀 많이 회복을 해서 이번 주 전체로 봤을 때는 별로 안 내렸는데 그동안 잘 버티던 한국 주식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빚을 좀 많이 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빚을 내서 투자를 해도 될지 안 될지, 레버리지를 써도 될지, 쓴다면 어느 정도까지 써도 될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103주차 계좌 먼저 확인을 하고요. 한국 주식 먼저 보겠습니다. 한국 주식 지금까지 5,400만원 투자해서 현재 6,397만원 정도 되고요. 지난주보다 저도 많이 내리긴 했는데 그래도 코스피 지수보다는 좀 선방을 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잘 버텨주면서 좀 덜 내렸는데요. 많이 내리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주가 지수보다 덜 내리면 선방하면은 그래도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해외 주식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600만원 투자해서 현재 827만원 정도 되고요. 미국 주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크게 내리진 않았는데 제가 뭐 미국 주식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난주보다 제법 좀 내리긴 내렸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산 배분 계좌. 자산 배분 계좌는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890만원 정도 되고요. 자산 배분 계좌는 좀 많이 내렸어요. 이게 보니까 저번 주에 그 환율이 좀 내려간 게 워낙 강세가 된 게 반영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내려간 것 같아요. 엑셀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주식, 해외 주식, 자산 배분 계좌 합계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현재 103주차까지 왔습니다. 103주차 현재 한국 주식 5,400만원 투자해서 현재 6,397만 6,783원, 해외 주식은 600만원 투자해서 현재 827만 1,059원, 자산 배분 계좌는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890만 8,189원, 그리고 합계는 지금까지 6,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8,115만 6,031원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주보다 좀 훅 꺾여 내려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빚내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부동산을 그렇게 빚내서 연끌까지 해서 사고 했는데 요즘에는 주식 투자를 뭐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을 받아서 하거나 좀 더 위험하게는 이제 주식 신용을 써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용대출, 그러니까 주식 신용 잔고가 꽉 차가지고 더 이상 이제 대출을 못 해주겠다 이런 증권사도 많이 나오고 있죠. 주식의 대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절대 빚을 내서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레버리지를 적정하게 써야 좀 빨리 재산을 불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레버리지를 어느 정도는 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가 무리하지 않는 것인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 친구 중에 교사 친구가 있는데 가진 재산이 1년 전만 해도 5천만원도 안 됐어요. 한 3천만원 정도? 한 3, 4천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월급은 임용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아서 나이에 비해서는, 그래서 뭐 한 월급이 250만원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작년에 투자를 시작했죠. 주식은 아니고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는데 전재산은 거의 한 3, 4천이었는데 뭐 일단 대출을 한 1억 5천 넘게 받아가지고 어떤 재개발 물건을 샀어요. 재개발을 하나 샀고 그 다음에 또 분양 당첨이 돼가지고 그 분양권을 또 계약금을 주고, 계약금을 한 4천만원, 4천 몇백만원 정도 주고 샀어요. 그래서 빚이 총 2억이 좀 넘어가나? 그 정도 됐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월급이 250만원이고 총 재산은 거의 한 3천만원 정도. 그런데 빚을 2억 이상 내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했습니다. 실거주도 아니고 그냥 투자예요. 자, 이 친구는 과연 적절한 투자를 한 걸까요? 무리한 거는 아닐까요? 일단 뭐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1년이 지난 지금 그 재개발 샀던 게 거의 뭐 한 3억 5천 4억 정도 올라가지고 대박이 났죠. 그리고 그 분양받은 것도 한 1억 이상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재산이 5억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5천만 원도 안 되는 재산이었는데 거의 뭐 10배 넘게 거의 20배 가까이 재산이 불어난 거죠, 갑자기. 물론 이 결과만 놓고 그 투자가 잘했다고 판단을 내리면 안 되겠죠.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를 충분히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자, 과연 리스크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예, 뭐 집값이 떨어졌을 리스크를 계산하기보다는 집값은 아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떨어질 리는 거의 없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주 핵심지를 샀다면 떨어질 리는 없을 텐데, 그것보다 큰 리스크는 이제 그 대출 낸 돈을 좀 갚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자산을 팔아야 되는 그런 게 진짜 리스크인 것 같아요. 예, 자산이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인 상태에서 2억 이상 빚을 냈는데 이 친구가 뭐 월급이 250만 원이다.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좀 무리한 투자죠. 월급 250만 원이면 만약에 결혼하고 애가 있다면은 거의 뭐 돈을 모을 수가 없잖아요. 이자만 갚기도 좀 빠듯해서 언젠가 큰일이 터지거나 이러면은 그 자산을 팔아봐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친구는 결혼을 안 했고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거의 뭐 한 달에 한 50만 원도 안 쓰고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빚을 갚아 나가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 또 이제 안정적인 직장이죠. 250만 원을 받고 있지만 이제 잘릴 위험은 없고, 점점 호봉이 올라감에 따라서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뭐 400만 원, 500만 원까지도 월급이 올라갈 수가 있고요. 예,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를 했을 때 자산이나 소득에 대비해서는 좀 빚이 많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무리하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단순한 숫자만 놓고 계산을 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직장이 얼마나 안정적인가, 그러니까 소득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 뭐 직장이 잘리면 끝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생활비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뭐 결혼 여부나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인터넷에 보면은 뭐 빚을 얼마까지 내는 게 좋아요? 제가 자산이 얼마인데 빚은 얼마가 좋을까요? 제 소득이 얼마인데 빚은 얼마까지 내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숫자만 가지고서는 사실 아무것도 판단을 할 수가 없죠. 그 숫자에다가 뭐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 같은 게 더해져야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뭐 정리하자면 이거죠. 그 사람이 아주 큰 일이 나더라도, 좀 최악의 경우라도 충분히 갚을 수 있고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감당이 안 될 정도면은 당연히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심리적인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실제로 그 돈을 갚을 수 있냐, 못 갚느냐도 중요하지만 저 심리적으로 흔들린다면 또 그 빚은 내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일단 자산이 한 5천만 원 정도 있는 사람이 빚을 한 2억을 냈어요. 그래서 뭐 투자가 잘 되면 상관이 없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나 아니면 2008 금융위기처럼 그런 사태가 와서 주식이 반토막이 났다. 그러면은 2억 5천을 투자했으니까 반토막 나면 거의 1억 2,500이 날아가는 거죠. 그럼 자산이 순식간에 5천만 원에서 마이너스 7,5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감당하기가 아마 좀 어렵겠죠. 물론 뭐 월급을 많이 받거나 소득이 높으면 감당할 수 있겠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정도나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멘탈이 충분히 강해서 마이너스 7,500만 원이 되어도 버틸 수 있다 그러면은 상관이 없는데, 사실 그 상황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또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내가 버틸 수 있는 정도나 그런 거를 충분히 고려해서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는 좀 올라가기를 바랄게요.